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계로 치환합니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날씨가 이번 주 갑자기 또 많이 추워졌죠? 따뜻하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조심 다지면서 묵묵하게 성장해 보시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또 조금씩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죠. 아니 뭐 옳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왜 이렇게 흘러내리는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중립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공포 구간으로 진입을 했네요. 지난 달만 하더라도 극단적 공포까지 보여줬었죠. 암호화폐 시장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 투자자예요. 저도 뭐 XRP에 워낙 많은 돈을 좀 넣어놨다 보니까 심적으로 조금은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더욱 이런 내재 가치에 대한 공부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은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본인만의 확신, 그 공부를 꼭 수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떨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다시 한번 또 그린란드를 압박하면서 유럽에 대한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또 유럽 연합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도 즉각 반발하면서 보복 조치 논의에 착수를 했고요. 점점 다시 한번 이런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워딩이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북극 항로와 에너지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입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성비 투자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EU 자체도 이 트럼프 관세 압박에 약 930억 유로 정도의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이거 다시 무역 갈등 심화될 것 같은데 약간 요런 식의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이죠. 트럼프의 관세 판결이 나올 텐데요. 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헌이나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스탠스를 펼치고 있는 거죠. 이 IEEPA라고 하는 국제 비상경영 권한법을 기반한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계속 좀 미뤄졌었죠. 미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이제 조만간이겠네요. 판결 선고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천천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시간이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이번 주에 완전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또 한 번 최소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들끼리의 시기의 저울질은 아직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묵묵하게 기다려 보시죠. 다음 글을 봤을 때 구글의 마크와 트위터의 마크가 보이면서 뭔가 좀 블락 차단을 하고 금지시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구글 플레이에서 오는 1월 28일부터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차단하고 다운로드 못 받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플레이에는 쿠코인 거래소, MEXC 같은 이런 거래소는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이미 삭제가 됐죠. 이제 한국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앱에 신규 다운로드가 안 되고 업데이트가 중단되게끔 차단하는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바이낸스라든지 OKX, 바이빗 같은 이런 해외 대형 거래소도 들어가죠.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바스프라고 하는 VASP 신고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현재 약 27개 정도의 거래소와 수탁회사, 웹3 회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리스트 제가 우리 투자생활학교 데이터센터에 올려놨죠. 일단 여기에 중요한 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와 같은 국내 대형 5대 거래소, 이 닥사라고 불리는 거래소들은 모두 다 이 바스프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의 맹점이 있는 게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수 없게 된 거, 이 바스프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데,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해외 거래소 접근이 가능하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한국의 금융당국의 조치라기보다는 이 구글 자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비수탁형 지갑,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자만 월렛이다, 기린 월렛이다 이런 것들은 정책 범위에 아직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 이 구글 플레이 자체에서 각 나라별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역시 금융정보분석원, 이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이 바스프 신고를 제출해야지만 등록할 수 있게끔 그들이 선제적으로 좀 규제에 대한 가이드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해외 거래소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설치되신 분들은 기존처럼 쓰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게 되면 뭐 핸드폰으로는 안 되니까 PC를 통해서 뭐 바이낸스 거래소 들어가가지고 그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그대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구글을 통해서 점점 규제의 명확성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텝을 밟고 있구나 볼 수가 있고요. 이 구글은 앱을 차단한다면 트위터는 야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야핑 같은 경우는 SNS에서 글을 쓰면서 그들끼리 보상을 받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빅테크의 칼날에 이 암호화폐 자산 업계는 조금 흔들리고 있다. 아무래도 많은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완전히 차단,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본인이 쓰는 뭐 갤럭시를 쓰시든 아이폰을 쓰시든 본인이 사용하는 환경에 맞게 적응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다 규제가 아직 확실히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책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이 좀 빠르게 규정이 되어져야지만 우리 투자자들도 보호를 받으면서 좀 더 안정적인 부분으로 투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케빈 헬시시 나오면서 연준 의장 지명 확률이 갑작스럽게 급락이 됐다. 그러면서 케빈 워시, 릭 리더, 크리스토퍼 월러까지 이제 3파전으로 재편이 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 케빈 헬시에게 지금 현재 NEC 위원장 현직을 유임해달라고 한 시사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케빈 헬시에 대한 확률이 급락하고 있네요. 지금 워시가 55%, 릭 리더, 블랙록의 출신이죠. 19%, 크리스토퍼 월러가 14%고 케빈 헤셋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케빈 헤셋 자체가 연준 의장 후보에서 제외될 확률까지도 거론되고 있네요. 최근에 트럼프가 잔류 요청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란이 커졌고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우려가 나타나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케빈 헬시시 아닌 케빈 워시가 강력한 적임자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롬 파월의 레임덕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월 중순에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 이후에 또 이사로 남아서 백악관에 저항을 할지 말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연준의 보수 공사비를 너무 많이 썼다라는 명분으로 기소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죠. 무엇보다 5월 15일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2년 정도 연장을 하면서 이사직으로 연준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 또한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연준의 차기 의장이 누가 될지 또한 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불확실성 역시 해석은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를 묵묵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거죠. 누가 되든 간에 케빈 해싯, 워시, 릭 리더, 크리스토퍼 월러 누가 되든 간에 금리는 점점 내려오면서 비둘기파적인 부분으로 양적 완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이뤄지고 있는 4파전, 3파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5월 중순 이후에 트럼프의 지명자가 누가 됐다라고 하는 그 언론 플레이가 나올 때까지 천천히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준 역시 81조 원 규모 국채 매입을 또 나서고 있죠. 1월 18일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시장에 대한 유동성 훈풍,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해를 크게 보자 말씀드렸죠? 즉각적인 암호화폐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항상 신중하게 보수적 접근을 해주시고요. 연준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TJ 잔고, 영래포 자금과 레포 잔고, 그리고 조만간 일본에 중요한 해산이 있고 다음 달에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건 역시도 미국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장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해당 매크로 이슈는 라이브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문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갈 길을 잃은 미국 경제학 박사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 문송합니다가 뭔지 아시죠? 우리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과 같은 경우는 취업이 잘 되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워낙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니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나온 단어가 문송합니다인데 요즘에 이제 경제학 박사들까지도 갈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채용 공고수가 1년 사이에 박사들의 취업시장 20%가 감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설 자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사급도 이렇게 힘들면 신입사원은 말할 것도 없겠죠. 비단 이게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서비스 일자리가 축소되죠. 요즘에 음식점, 카페 가도 모두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화이트 칼라 영역으로도 침투가 되면서 특히나 막내급들, 주니어급들 2030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에 대한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시장, FSD, 완전한 자율주행의 시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점점 더 이런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미리미리 자리를 선점하며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인 시장 매우 힘들지만요.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좀 더 길게 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5가지를 필두로 한 메이저 코인들 수량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